반갑습니다. 저는 안희정 심리상담연구소 안희정 박사입니다. 여기 부모이신 분이 얼마나 되나 좀 잠깐 볼게요. 자, 손 들어 보실까요? 내가 부모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굉장히 많으시죠. 쉽지 않으시죠. 네, 부모로서 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부모 교육으로 제가 박사를 받을 때는 부모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서 애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이것도 있었지만 실은 요새는 부모도 죽겠다. 이거 부모하기도 미쳐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부모가 이제 통하는 부모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셨어요? 예전에 부모 되기 전에. 좋은 부모? 또요? 착한 부모? 친구 같은 부모? 어때요? 지금 그렇게 사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실은. 저도 좋은 부모 되고 싶었어요. 네, 친구 같은 부모도 지금 시대에는 맞는데 우리가 딱 친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실은.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부모로 우리가 되고 싶은지, 또 부모의 초보자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사람이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이 있나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굉장히 공감을 잘하고, 그리고 그 공감이라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어떤 남편이라고 살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강연할 때 질문을 했더니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요, 부인이요, 공감해주는 남편이요, 부인이요. 이래서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공감도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안 배워도 정말 능력이 출중해서. 근데 또 하나는 공감도 배워야 하는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공감, 그다음에 자신 공감, 타인 공감,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상호 공감. 공감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라는 거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청이었죠. 자, 손을 잠깐 이렇게 해보실까요? 제가 이제 동작을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는 걸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청이라는 것은, 자, 상대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타인이라고 봅시다. 그 사람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잘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보통 어떻게 하죠? 내 얘기만 들어라. 내 얘기만 들어라. 온통 그래요. 소통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말을 하겠죠. 손 해보세요. 계속. 네, 말을 하겠죠. 그럼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자, 엄마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알았어. 자, 이제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가 이러고 저러고. 한 집안에 이렇게 두 개가 무슨 무술 같지 않으세요? 저희 대학원생들이 10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 소속으로 있을 때 무술이라 그랬어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게 경청이고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 기도만 들으세요. 제 기도만 들으세요. 잠깐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또 들어야 되죠.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들어야 될 거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아예 가슴에다 새기고 있으세요. 내가 지금 들을 땐가? 그리고 비언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청에서. 그래서 남자분들이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성분들이 조금 더 잘하는 거는 그렇게 태어난 어떤 성격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언어적인 게 고개 까딱해 보실까요? 뭐 너무들 잘하시니까 뭐 제가 따로 안 가르쳐도 되는데 실은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겉으로만 이래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딱 알아요. 자녀가 알아요. 응, 알았어, 알았어. 설거지합니다. 응, 알았어, 알았어. 뭘 알았죠? 설거지를 알았겠죠? 자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잠깐 스톱하고 집안일도 보셔야죠. 눈으로 보고, 그죠? 그리고 듣고, 왔다 갔다. 우리가 잘 듣고 반응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이런 부모와 대화하기 싫다. 자, 어떤 부모하고 대화하기 싫을까요? 뭐 생각나는 본인의 부모도 있으시죠? 네. 어떤 부모랑 대화하기 싫으냐라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어투가 굉장히 투명한 부모가 있어요. 그죠? 이해는 해요. 일어섰어요. 저요. 이러고 이 회개의 시간이 돼요. 제 강연 때 또로. 그 어투가 너무 투명하고 명령하는 언어로 해. 뭐 해. 그래. 우리가 집이 군대는 아니죠. 그죠? 근데 명령조로만 탁 하고 하달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새 군대도 안 그렇거든요. 굉장히 민주적인 군대가 돼서 아마 지금 계신 어른들은 다시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럴 수가 뭐 이럴 텐데 어투를 한번 보세요. 내 어투가 어떤가. 스튜어디스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말씀하시나. 커피 드시겠어요? 녹차 드시겠어요? 집에서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짜장면이 준비됐습니다. 짬뽕 라면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엄마는 굉장히 연기자 같은 거죠. 특히 초등학교, 유아기, 아동기 아이들은 중요하고요. 청소년기도요. 뭐 대학생 나이가 됐으니 이제 넌 다 컸어. 그래도 때로는 엄마가 굉장히 어투도 예쁘게 하고 그러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끔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제가 매일 하라 그랬나요? 가끔. 가끔이라도. 자, 그다음에 비난하며 타인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 자, 우리 동작을 해볼까요? 같이? 실은 이거예요. 너 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예, 굉장히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죠. 네. 자, 그다음에 화를 자주 내는 부모.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로는 그 집안이 온통 불나요. 그래서 상담실을 온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제 앞에서 부부싸움을 해서 제가 집에 가서 하세요. 그래요. 상담 받으시러 온 거죠 지금 뭐 이래가면서 우리 살짓을 해봅시다 뭐 이러는데 자 화를 너무 자주 내는 부모 또 부정적인 말을 지금 시대도 어려워요 실은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더 하시는 게 더 위축되게 만들겠죠 자녀들은요. 자 또 봅시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죠. 아버지가 말하는데 뭐 엄마가 말하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대학생 정도 되면 너무 늦어버린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좀 이렇게 의사소통이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또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부모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아버지는 말해놓고 사주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말하라 그런대요. 갖고 싶은 게 뭐야? 그런데 10주 동안 안 줬대요. 그러면 뭐가 되지? 엄마는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러니까 신뢰를 못 얻겠죠. 일단 자, 이런 부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자, 우리 동작으로 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엄마 다. 그 가운데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쭈그러들었을 거예요. 자, 동작으로 한번 해볼까요? 또 몸이 쭈그러드는 거죠. 그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아이예요. 그러면 뚫뚝뚫뚝뚫뚝 쓸 수 있어요. 단 아이가 못 그런 아이가 있죠. 그리고 아이가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격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다 어른이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딱 이러고 있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면 굉장히 긴장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불안한 아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발표도 굉장히 힘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다 잘한 것 같잖아요. 공부도 다 잘한 것 같고 저는 뭐 그리 잘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리 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솔직할 수 있죠. 근데 요새는 더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축될 거고 자 또 이렇게 봅시다. 이건 뭐죠? 이건 또 나만 또 뭔 내 탓이에요.
모든 게 내 탓이에요.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는 것도 내 탓 같고 그렇지 않죠? 온난화 탓이죠. 이거 딱 2~3개월만 해보세요. 전부 다 우울증에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단 우리가 우울 무드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게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데 계속하면 증에 걸리죠. 애가 굉장히 공부가 떨어지니까 엄마가 아이가 이제 한 좀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저 같으면 하나 내놓고 키우고 하나는 중간 키우고 하나는 잘 키우고 뭐 이래서 삼박자해서 나누기 뭐 이렇게 평균 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엄마는 다 불안했어요. 셋 다. 첫째는 학교 가서 어떻게 하노? 둘째는 또 잘하고 있노? 셋째 이거는 또 어떻게 할까? 막내인데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뭐가에 걸렸냐면 불안장애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온통 불안장애하고 온통 우울증. 그렇게 사시면 그 낮 시간 긴데 그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를 믿고 그래 학교에서 잘 하겠지. 뭐 공부를 꼭 잘하지 않더라도 그냥 잘 따라가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믿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이렇게 해볼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무 그냥 공부를 잘하든 방임.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굉장히 차. 부모가 너무 차면 아이가 굉장히 그 지붕이 따뜻해야 되는데 너무 차요. 온기를 느낄 수가 없겠죠. 이것도 안 돼요. 자, 펴보세요. 수용적 태도 시작. 따라해보세요. 수용적 태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큰 그런 그릇 같은 큰 그릇 같으면 좋겠죠. 자,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이제 공부를 또 좀 또 하셔야 돼서 자, 치아 공격성이라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자, 손을 이렇게 봅시다. 이제 한 손으로 하지 말고 두 손으로 해 볼까요?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잼잼 뭐 이거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필터링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쉽게 치아 공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환경하고 접촉을 할 때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빨이 있듯이 치아가 이예요. 이빨. 이렇게 우리가 씹어서 삼켜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그런데 씹지 못하고 통째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체하죠. 그리고 병이 나겠죠. 그런 것처럼 치아 공격성이 유아, 유치, 아동기, 뭐 청소년기, 성인기에서 발달을 하는데 어렸을 땐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약할 때가 와요. 우울증 상태일 때. 부모도. 자, 손 이렇게 보실까요? 자, 남의 말이 다 들립니다. 시작. 남의 행동을 다 먹습니다. 치아 공격성 약할 때예요. 애들도 약할 때가 있겠죠? 그냥 엄마가 별말 안 했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그날. 그래서 너 집 나가. 진짜 나가버려요. 그거 아시죠? 제가 제 사례 중에 굉장히 오래된 사례인데 얘가 진짜 집을 나갔어요. 부모가 화가 나서 한 얘긴데 어디 지방 가서 데려왔어요. 근데 온통 나쁜 일을 겪었어요. 그 부모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아이의 그 행동에 자기도 후회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치아 공격성이 너무 약할 때 막을 화살 막 던져 보세요. 어떻게 되나? 훗날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자, 치아 공격성이 유연하고 적응적인가? 시작. 유연하고 적응적인가? 먹을 거 먹고 버릴 거 버리고 있나? 먹을 거 먹고 버릴 거 버리고 있나? 잘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그건 안 돼요, 또. 그죠? 우리 영양가 있는 거 먹이듯이 또 필요한 것들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할 때 들어가는 게 내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사. 시작. 내사.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내사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먹었던 부모님의 태도, 부모님이 약물 중독이었어요. 그러니 이 대학생이 자기도 약물 중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네 아빠처럼 될 거야. 너 된다 너 그렇게 술 퍼먹다가. 그런데 걔는
알코올 중독 정도의 술을 먹은 건 아니에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 내사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너가 아버지랑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6병 먹으면 저는 1병 먹어요. 뭐 이거부터. 그러니까 엄마는 보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걱정하는 말로 한 건데 뭐가 된다고요? 내사가. 여기 내사 없는 분 없어요. 저도. 네, 그래서 부정적인 내사가 있어요, 우리가. 자, 부정적인 내사가 올라올 때, 자, 다 같이 저 따라해 봅시다. 부정적인 내사가 올라올 때 막으세요. 자, 위에 보세요. 위도 막아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해주는 내사. 그리고 상급자가 해주는 내사도 있어요. 직장이든 뭐 이렇게. 자, 저분이 화가 나서 그래. 시작. 저분이 화가 나서 그래. 내가 맞고 풀자. 춤추듯이 풀자. 이게 군인들도 굉장히 잘한다는 거 아세요? 저희가 장교만 일단 가르쳤었는데도 일단 맞고 풀어야죠. 그거 가서 죽이겠습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뭐 이럴 수도 없죠. 그 직급도 그렇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막 썰래요? 어머니가 저 젊을 때 이랬잖아요. 뭐 이러고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맞고 가운데 누구죠? 아까 나는 했어요. 그럼 누굴까요? 남편, 부인, 배우자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는 뭐를 해주죠? 좋은 말보다 나쁜 말도 많이 해줘요. 그리고 내가 그걸 꼴딱꼴 먹고 병들죠. 자, 저 양반도 힘들어서 그래. 시작. 내가 맞고 풀자. 오늘 예쁘게 잘 푸시네요. 뭔가 춤 한번 춰야 될 것 같죠. 잘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아이. 자, 여기는 아이, 자녀예요. 4살짜리만 해도 엄마 미워 그런다고요. 엄마 싫어. 제가 마트 가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이 나도 너 싫어 이래요. 4살이죠. 심리적으로. 쟤도 화가 나서 그래. 시작. 쟤도 인생이 힘들어. 내가 맞고 풀자. 왜요? 안 그러면 이 내사시켜줄 행동과 말은 너무나 많아요. 표정도 내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또 하나 배웁시다. 투사. 무슨 전투 투사가 아니고 요새 심리학과를 그래도 많이들 들어요. 강좌를.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데 자, 마음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오는데 뭐 여러 가지가 걸리고 뭐 일상 삶이 걸리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래요. 자, 밖에다 던지세요. 사람에게 던지지 말고 자, 또 좋은 마음을 받으세요. 야, 그래도 오니 안희정 박사 강의도 듣고 그죠? 서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기분 좋네. 그 기분 좋은 마음을 저 안희정한테 던지세요. 시작. 뭘 이렇게 안 던지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던져주세요. 자, 그럼 제 마음을 던져드릴게. 받으세요. 이럴 때 여성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고요. 남성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가 있다고 던져 이래요. 이제 이거는 심리적으로 뭐죠? 투사, 나의 것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던지죠. 그래서 큰일 났어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되면. 자, 긍정적인 것도 투사가 되는 거예요. 아, 너 아빠 닮아서 굉장히 성실하구나. 물론 아빠가 성실해야 돼요. 아버지가 성실도 안 하는데 아빠 닮아서 성실해. 거짓말. 그러면 안 되죠. 또 교회에서 굉장히 우아한 권사님이세요. 뭐 말씀도 예쁘게 하시고 뭐 다 해요. 근데 집에 가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아유, 저거 아빠 닮아서 게을러. 엄마 닮아서 수학을 못해. 이런 것도 투사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남에게 계속 던져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지금 가르치는 직업이셨는데 좀 이제 이과 쪽이어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세요. 수학 뭐 이런 쪽에 물리화. 그런데 아이는 그 과목을 좋아했어요. 다행히도. 근데 말 표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엄마 아빠 닮아서 수학을 잘합니다. 아, 그래. 근데 저는 엄마 아빠 닮아서 싸가지가 없어요. A입에서요. 그러니까 못됐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엄마 아빠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투사를 해버리면 애들도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를 투사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당일 집에서 돌아오실 때, 직장에서 오실 때 힘든 일도 있겠죠. 그걸 잘 털고 나오셔야 돼요. 직장에다.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갖고 오죠? 집에 갖고 와서. 신발 정리를 똑바로 해. 무슨 애가 신발 가게예요? 신발 정리만 맨날 하게? 집이?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굉장히 가지런히 잘해야 되죠.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그런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때로는 내 눈이 지금 어떻게 고착돼 있나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자, 건강한 부모라면, 통할 수 있는 부모라면 적어도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줘서 부정적인 내사를 이기게 해줘야 되고요. 그죠? 자, 긍정적인 거 한번 먹어봅시다. 말과 행동들. 뭘 먹고 있나? 나는. 일단 엄마가 좀 원천인데, 아버지가 원천인데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건강한 게 나가죠. 그죠? 자녀를 뭐를 먹이고 있나? 뭐를 먹이고 있나? 오늘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상담하게 어떤 근본적인 개념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지. 아, 내 자녀가 뭐가 부정적인 내사가 있겠노? 이런 걸 보셔야죠. 그죠? 그다음에 투사는 또 뭐를 하겠노? 내가. 그래야 아이가 뭘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을까? 또는 우리가 먹이나요? 지도 먹어요. 그냥 제가 봤던 어떤 할머니 사례였는데 그 할머니는 엄마가 계속 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평생 욕을 드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옆에 있는 가게 아줌마님께서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성격이 괜찮아서 네 인생 괜찮을걸? 그분이 70대셨는데 저한테 그때 집단 상담할 때 그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대요.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려줘야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도 들리고 이럴 때는 아이들이 그 말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고 싶지요. 좋은 쪽으로. 그런데 부정적인 내사가 많으면 이 긍정적인 부분을 엎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내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보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거를 이길 수 있는 걸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Q&A를 하는 시간이라서 좀 내신 것들 중에 질문을 몇 개만 좀 뽑아봤어요. 네, 같이 좀 보고 제가 간단하게 제 소견을 좀 말해드릴게요.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굉장히 산만해서 걱정이에요.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기가 중요한 게 굉장히네요. 그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애들이 들어가면 제일 그 힘든 게 실은 저기죠. 어렸을 때는 유치원은 자유스러웠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면 어떤 구조 속에 애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도 좀 약간 엄격하시고 이렇게 뭐 질서정연한 거 좋아하시고 이러면 산만성이 더 드러나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이제 많이 판단을 받는 게 진단명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DHD, 주력 산만 과잉 행동 장애 뭐 이런 식의 진단을 많이 받아서 와요. 그래서 정말 심할 경우에는 일단 병원을 가셔서 소아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뭐 아동 상담소, 심리 뭐 상담소에 가서 뭐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낫고요. 또 부모의 태도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담가랑 이렇게 코칭을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거 질문 들어갈게요. 중학생 딸 아이 엄마입니다. 저랑은 딸이 그래도 대화를 좀 하는데 다행이네요. 남편이랑은 아예 대화가 없어요. 워낙에 가부장적인 성격인지라 누가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빠가. 예. 좀 힘 있는 어른이 바꿉시다. 오늘은 부모 교육이니까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가뜩이나 중학생쯤 되면 청소년기가 돼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을 잘했던 애들도 조금 들어가요. 특히 남학생들은 더 들어가요. 여자애들은 친구들도 막 좋아하니까 친구랑은 통화를 하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가치관 충돌이 좀 일어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가부장적이어서 뭐 이래야 한다, 이 틀이 너무 강하시면 실은 굉장히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입을 닫죠. 그래서 입을 닫는 애를 무조건 열게 할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 뭐가 바뀌어야 되지? 대화 패턴은 어떻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저를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배웠던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정 운전대는 잘 잡고 계신가요? 자, 운전 한번 해보시죠. 감정 운전대를 잘 잡고 있나요? 네, 잘 가고 있나요? 네, 다행이시네요. 그러나 삑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갖다 부딪히고 또 삑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계속 살아왔듯이 누가 지켰나요? 뒤에 누가 지켰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겠죠. 그걸 그냥 우린 간 거예요, 인생살이를. 그렇게 한번 믿고 가보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